그 딱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판구전과 이제 대륙 분포란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맨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구학을 처음 시작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대륙이동설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 여기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해도 그냥 1번 또는 이제 1번에서 3번 사이 아주 쉬운 문제. 그러니까 오늘 배워갖고 쭉 내용을 익혀갖고 뭐의 증거인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막 3명이 막 대화를 해. 3명이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하면서 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한 문제로 나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9페이지 봐봐. 변동대에서의 마그마의 활동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 더 옆에 보면 8페이지 이제 플룸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플룸 이론이란 게 이게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던 단원이야. 한 10몇 년 전만에 없던 이론인데 새로 생긴 이론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3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야. 요게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하긴 한데 요거하고 이제 하와이하고 섞어서 문제가 나오거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그 옆에 보면 또 변동대 마그마 활동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9번, 9페이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내가 설명한 건 플룸 이론은 8페이지고, 이제 9페이지에 변동대 마그마 활동이라고 맨 밑에 그림 보이지? 이 그림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페이지에 있는 그 중간에 그림 있지? 요거 같이 연계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 그렇게 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섞어가지고 뭐 이게 이제 또 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3문제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4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단원이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그 아까 9페이지, 10페이지 설명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한 문제지만 3점짜리로 나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항상 나올 때마다 쉬운데, 그게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냥 자꾸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그게 이해가 안 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신경 좀 많이 써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뭐 대륙이동설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고체지구라고 써 있는데, 뭐 앞쪽으로. 자, 이제 백엔어 많이 들어봤지? 대륙이동설. 그치? 대륙이동설이 이제 대륙이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남아메리카하고 저쪽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딱 붙이면 거의 딱 일치해. 그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뭉쳐 있다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갈 거야, 이제. 그럼 대륙 이동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륙이 이동했다는 뜻이지. 그러면 처음에는 붙어 있었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백엔어가 이제 주장했고, 1915년이면 뭐 아주 오래전이 100년이 넘은 이제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의 거대 대륙이 초대륙 판게아라는 용어를 이제 기억해야 돼. 지구학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 이제 기억하고, 해봤던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판게아라는 내용이 있지. 자, 밑줄 걸어.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 존재했던 대륙이다, 이게. 그래서 보면 2억 년 전에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기억해야 돼. 다음 시간에 배우는 단원하고 연계가 되거든. 그래서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알고, 그게 있었던 게 이동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대륙이 생성된 거야. 알겠지? 그럼 대륙이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백엔어다. 그럼 뭘 가지고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자, 그 이제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 백엔어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 대서양 양쪽 대륙의 해안선의 굴곡성의 유사성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자. 그림 너희도 이제 그림 나와 있잖아. 2페이지에 보면은. 얘 봐봐, 얘. 중간에. 여기 보세요. 요 그림 보면 여기 갖다 딱 붙여봐. 딱 그냥 맞추는 것처럼 똑같지? 그치? 얘도 여기 딱 갖다 붙으면 똑같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할 때 뭐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눈에 딱 보이는 게 갖다 붙이면 원래 붙어 있던 거야. 그게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륙이동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듣게 편하게 이야기하면은 대서양 양쪽 대륙, 해안선 굴곡의 유사. 해안선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갖다 붙이면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백엔어가 주장한 이동의 증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 명이 대화를 할 거야. 대화를 하면은 막 그런 내용을 막 주저리 이야기해. 그럼 그건 대류기동설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는 요 내용만 기억해 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화석의 분포. 우리가 이제 분리하기 전에 화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분리 딱 되기 전에 원래 이렇게 한 대륙이었으면은 그 안에 뭐 식물들이 막 살았을 거 아니냐. 근데 걔들이 뭐 갈라졌어. 그러면 요쪽 끝에 있는 놈하고 요쪽 끝에 있는 놈하고 화석이 똑같으면 이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런 내용이야.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육상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여기에 다 골고루 있다. 그럼 원래 뭉쳐있다가 벌어졌다는 뜻.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딱 그 증거가 있는 거 있지. 고개에만 밑줄을 살짝 꺼놔. 아니면 형광펜으로 밀든지. 대륙 양쪽 해안선 굴곡의 유사성. 그 다음에 화석 분포. 자, 그 다음에 그 고생대마을 빙하 퇴적층. 그러니까 빙하가 있잖아. 이렇게 쓸려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쓸려 내려온 모습이 붙어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떨어지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여기도 밑줄 거나? 세 번째.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지질 구조를 따져봤더니 분리되기 전 지질 구조하고 분리된 후에 그러니까 지질 구조를 따졌더니 똑같다. 요런 내용. 지질 구조의 연속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 그림도 눈으로 좀 기억해놔. 뭐 글로소프테리스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요런 놈들이 증거다. 뭐 보면 주로 많이는 글로소프테리스가 많이 나오지. 뭐 니스트로 사우루스 이게 다 공룡 아니야, 공룡. 이런 애들 신경 쓰지 말고 글로소프테리스를 하나 기억해 놓으면 되지. 알겠지? 처음 공부하면 잘 몰라갖고 뭐 메사사우루스 막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그런 거 안 나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굴곡의 유사성, 여기 뭐 지질구조의 유사성, 요런 그림을 눈으로 그냥, 요런 것들이 대륙이동의 증거구나. 뭐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이걸 막 외워서 해야 되겠지만 너흰 그건 아니니까 어차피 객관식으로 다 주니까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아니, 맞잖아, 대륙이동설이. 베게너가 주장한 게. 맞는데 왜 세퇴를 했는지 한번 봐봐. 아니, 대륙에 제시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세퇴했단 말이야. 왜? 이동시키는 원동, 왜 이동하냐고.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될까, 이유를. 이동의 이유도 말 안 하고, 야, 대륙이동설이다. 그럼 증명해봐, 이 새끼야. 이렇게 했는데 증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세퇴한 거야. 그럼 누가 증명했겠지? 문제는 이렇게 나와. 그 이동의 그 원인을 멘틀 대류소로 증명했다. 이렇게 말하면 증명 못한 거야. 대륙이동설 세퇴했는데. 근데 나중에 세퇴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멘틀 대류설 갖고 이제 증명을 하기 시작해. 베게너는 증명 못했다. 알겠지? 지 혼자 주장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질 구조가 유사하네? 그거 하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 왜 이동했냐? 그걸 증명 못했다고. 왜 이동했는지. 알아듣겠지? 오케이. 자, 그럼 멘틀 대류설, 뭐 홈스 1928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이 이제 오늘 배우는 게 파노라마 식으로 되니까 내가 너희한테 오늘 배우는 게 보통 한 3개 단원 정도 되는데 내가 이걸 묶어 놓은 거야. 공부하기 편하게. 자, 멘틀 대류의 원인, 멘틀 내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고온 지구 중심에서 멘틀에 공급되는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멘틀 상하의 온도차. 좀 이따 그림은 나올 텐데 지구가 있거든, 지구가. 지구가 동그랗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이제 지각 외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멘틀. 이제 핵이라고 그랬을 때 외핵, 내핵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외핵이 뭐냐면 액체야, 액체. 그게 뭐냐면 너희 마그마 알지? 마그마. 그런 것처럼 거기 안에 막 액체로 녹아 있는 거야. 그러면 엄청 뜨거울 거 아니냐. 그치? 그럼 밑에서 데필 거 아니냐고. 근데 멘틀은 어떤 상태냐면은 너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막 세게 움직이는 물 말고 너희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스티로폼 두꺼운 걸 띄웠다고 생각하면 돼. 천천히 움직이잖아. 가만히 놔둬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있고 떨어지는 데가 있고 하면서 위에가 살살 움직여. 알겠냐? 그러니까 여기는 멘틀은 액체 상태는 아닌데 살짝 용융되어 있어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움직인다고 실제로.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멘틀 대류의 원인은 멘틀 내의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물리가 아니니까 방사성, 그러니까 이게 너희 핵융합방이나 이렇게 하면 엄청 막 녹아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센 열이 나온다고. 그 센 열이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위에를 살짝 녹아있게 만드는. 원래 고체면 막 암석 덩어리잖아. 그 암석 덩어리에 살짝 녹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지구 중심 내 멘틀에 공급되는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 밑줄 거나 멘틀 상하부의 온도차 이한 열 대류 현상. 멘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엔 열 대류 현상. 그러면 왜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냐? 아까 백연아가 뭘 설명 못했지? 대륙 이동의 원인을 설명 못했지. 근데 멘틀 대류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대륙 이동을 설명한 그 사람은 멘틀 대류설이야. 대륙 이동설이 아니고.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밑에서 엄청 뜨거운 열이 여기 너 생각해봐. 위에 딱딱한 엿이 있다고 생각해봐. 위에 막 딱딱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안에 엄청 뜨거운 놈이 있어. 그러면 슬슬 녹겠지? 그래서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 그림 봐봐. 멘틀 대류의 상승부. 자, 밑에서 이제 이렇게 대류라는 게 뭐야, 대류.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잖아. 근데 저쪽에도 시원한 이유가 뭐야?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항상 따뜻한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떨어지고. 그래서 너희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지만 기압은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고. 찬 놈이 따뜻한 쪽으로 간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게 대류라고 그래. 열도 마찬가지고 열 대류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강하는, 올라가서 이렇게 하강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나중에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 지금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주로 해령에서 상승하고 해구에서 하강하는 그런 현상이 나중에 발생을 한다. 정신 차리고! 자,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피곤하겠지만 좀 지나고 보면 있잖아. 지금 덥잖아. 되게. 더운데 좀 있으면 더 더워. 지금은 좀 무덥잖아. 근데 8월 되면 더 짜증나. 이게 9월 정도 한 초순, 중순까지 가거든. 너희도 뭐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좀 뭐 공부할 만한데 하면 이제 뭐 9월 평강 끝나고 막 수시 써대고 막 정신 없는 상태가 온다고.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이제 수시를 많이 쓰고 이제 대부분 많이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고 수시가 붙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이 3학년들 보면은 이제 막 고대 같은 경우에 막 수시 1차가 붙어가지고 막 서로 막 붙었다고 막 좋아하고 우리 고대인이 어쩌고 다 떨어진다. 3배수에서 5배수 붙이거든. 그럼 생각해 3분의 1 아니면 5분의 1만 붙는 거잖아. 떨어지면 공부 안 하면 그럼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어차피 문제가 어렵게 내라니 쉽게 내라니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지구학을 가르치니까 지구학은 반드시 다 맞아야 돼. 그래야지 다른 과목에 플러스 알파를 생성할 수 있어. 너희 이제 대부분은 뭐 이거 말고 또 생물을 하거나 또 아니면 뭐 화학을 하거나 뭐 물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구학이란 과목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다 맞으면 표점은 어차피 높은 거야. 내가 애들 배치사정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너희가 대학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첫 번째로 수학이야. 수학이 곱하기 2야. 그 다음에 이게 과학하고 국어가 곱하기 1.5야. 배치사정을 할 때 보면은. 이게 불과 3, 4년 전에 이게 바뀐 배치사정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아직도 영어 어쩌고 하는데 영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희도 알잖아. 과탐하고 국어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 국어하고 과탐의 중요성이 똑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 국어생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너희 대부분 애들 인서울 많이 생각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수학만 조금만 받쳐주면 인서울을 할 때 과탐만 받쳐주면 국어를 커버를 해. 그렇다고 국어를 막 못 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보다 보면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과탐을 좀 해놓으면 국어 더 잘 보면 더 좋고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그게 커버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건 내 경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뭘 배웠냐? 백엔화 가지고 대륙의 동사를 해갖고 이제 증거 4가지를 배웠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증명 못했지. 그래서 뭐가 나왔냐? 멘틀 대류설이 나온 거야. 멘틀 대류가 대륙이동의 증거. 이제 밑에서 막 뜨겁게 이제 데펴주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나중에 그걸 플레이트 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게 대륙이동의 증거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적 확정설이야.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이제 멘틀 대류 상승부, 요거부터 먼저 좀 하자. 상승부에 있는 대륙이 양쪽으로 갈라진 틈을 타서 분출된다. 나중에 이제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이 해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자, 여기 봐라. 항상 내 손을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퍼진다고. 우리가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렇게 퍼져나가는 부분을 발산이라고 그런다. 그냥 퍼져나간다고 쓰면 될 거를 굳이 아직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게 나는 이해는 안 가는데 이거 1945년부터 쓰던 걸 지금 아직도 쓰고 있는 거야. 이 짓을. 어쨌든 아니 출제위원들이 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발산. 너희 수학에서 발산은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뿌라마이나 진동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퍼진다고 생각하면 돼. 퍼져서 어디로 가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간다 이렇게 생각해. 그런 건 발산. 알겠지? 오케이. 어디서? 처음에 멘틀 대류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해령이야, 해령. 이렇게 가갖고 쭉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제 섭입이란 말 나오고 수렴이란 말 나오고 충돌이란 말이 나오거든. 어쨌든 수렴이란 거는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게 모인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인다. 알겠지? 이렇게 가고 여기 가서 이렇게 모인다.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보면은 그 갈라진 틈을 타 용암이 분출되면서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상승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퍼지니까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 열곡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 자, 하강부는 해양지각이 우리가 있잖아. 지각이란 거는 아까 맨 위에 이렇게 지각은 솔직히 딱 고체 상태거든. 고체 상태인데 우리가 하나 물어봅시다. 밀도란 게 있잖아, 밀도. 너희 그 물에 그리고 우리 쇠고수를 놓으면 왜 가라앉냐? 밀도가 커서 그런 거야. 맞지? 그러면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있다. 지각에. 자, 정신 차리고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있는데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그냥 듣기만 해. 해양지각의 밀도가 커. 3.0이고 대륙지각이 2.7이야. 뭐 그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면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에 맞으면 누가 밑으로 들어가겠냐? 해양지각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해양지각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다만 대륙지각도 있고 해양지각이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우리 수렴형 경계, 섭입형 경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섭입이란 뜻은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수렴이란 거는 만난다는 뜻이고 충돌도 만난다는 뜻이야. 충돌. 이런 용어들을 생각을 하라고. 알겠어? 오케이. 왜냐면 그런 설명을 안 해준다고 다 알겠지 막 이러는 거야. 그냥 한글로 쓰면 되는데 자꾸 한자어로 이게 다 한자어야 지금. 옛날에 했던. 어쨌든 그래서 해양지각이 멘틀 속으로 왜 들어가냐? 해양지각의 밀도가 커서 그런 거야. 알겠어? 자, 행압력. 해왕력이 동그라미 쳐봐. 행압력. 그러면 요 위에 하나만 써주세요. 해령 옆에 장력이라서 장력. 요게 행압력. 이런 용어들 좀 설명 좀 할게. 행압력이란 거는 압력이란 건 누르는 게 압력이지. 행이란 건 가로를 말하는 거야. 가로행이야. 가로행.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야. 이렇게 누르는 압력. 알겠어? 이렇게 누르는 압력을 행압력이라고 그런다. 행압력. 알겠어? 그럼 장력은 뭐냐? 물리하는 사람은 또 장력 뭐 T 해갖고 막 하는데 지구학에서는 장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기는 힘 이렇게 옆에서 당기는 힘 이렇게. 행압력
이거. 장력, 이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어? 그러면은, 봐라잉. 해령은 이렇게 솟아서 이렇게 퍼지는 부분이지. 오케이? 그럼 뭐야? 옆으로 이렇게 당겨지겠지. 맞지? 그래서 장력이 생긴다고, 장력. 알겠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해군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가 지금 이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생기니까 옆에서 이렇게 눌리니까 행압력이 생기는 거라고. 알겠어? 지구학 1단원은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와. 알겠습니까? 퍼지면 장력, 모이면 행압력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구학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뭐 상승부 하강부 이거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이 멘틀 대륙 올라와서 이렇게 퍼진다. 멘틀 대류에서 이렇게 퍼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마그마가 올라오는 건 마그마가. 그러니까 너희 바다 밑에 가보면 막 열국대로 돼 있는 게 올라와갖고 슬슬슬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식어버린 거야 실제로. 알겠냐? 그렇다고 완전 마그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따뜻한 게 이렇게 올라가고 딱 식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퍼진다. 그리고 해구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자, 해저 지형의 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저 지형을 한번 볼까? 이거 뭐 해저 지형은 오히려 지리 시간이라든지 뭐 기술 과정 뭐 이런 시간에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요거거든 요거. 그러니까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해저 지형이야. 해령. 아까 이렇게 퍼진다고 했던 해령. 여기서 이렇게 가갖고 요렇게 밑에 해구 쪽으로 이렇게 저게 나중에 소멸돼 버린다고. 여기서 해양지각이 생성돼 갖고 요 밑으로 들어가서 소멸된다고. 이렇게 대륙풍, 대륙사면, 대륙대 이런 용어들 아마 그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냥 이런 게 있다. 알겠지?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데 이걸 들어가서 탐사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도 있겠냐. 이렇게 올라와 버릴 수가 있겠지. 융기라고 그러거든 그게. 그러와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 갑자기 밑에 있는 그 해양지각이 융기돼 갖고 위로 올라오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너희 어떤 데 가보면은 우리가 소금을 생성을 어디서 하냐? 바다에서 하지. 근데 융기돼 갖고 밑에 있는 바다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산 위에 이렇게 소금이 생성되는 것도 있어. 그러면 융기된 거라고 이야기. 융기. 올라온 걸 융기라고 그런다. 알겠지? 이렇게 생겼다. 해룡에서 이렇게 퍼져 갖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해저 지형의 탐사 음양측신법이라고 있거든. 음양측신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음양측신법은 하나만 딱 생각해줘. 이게 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음양측신법은 그냥 해양적 확장설을 그냥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나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런 거야. 이게 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음양측신을 막 굴곡이 막 이렇게 있다. 그럼 밑에서 전파를 보낸다고 이렇게. 그럼 갔다 왔다 하겠지. 맞냐? 그러면 밑에 간 거리 S. 다시 돌아오는 거리 S. 우리가 그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애들한테 내가 가르칠 때 삼성TV라고 가르쳐 주거든, 이렇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런데, 봐봐. 갔다 왔다 ES니까 이렇게 되잖아. 맞냐? 그러면은 우리가 갔다 왔다 이제 깊이를 알아낼 수 있죠. S는 2분의 T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살짝 써놔, 그냥 옆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음양측신법, 해양적 확장설 4페이지 있지? 거기에 그냥 뭐 볼펜으로 쓰지 말고 뭐 샤프로 살짝 써놔.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냥.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다. 중요한 건 오히려 음양측신법이 해양적 확장설을 설명하고 있다. 요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야. 자, 정리를 한다. 앞에부터 달려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대륙이동설을 배웠다. 그 백연애가 조정했고 4개의 증거를 이야기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륙이동의 원인을 설명 못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멘틀 대류설이야. 멘틀 대류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사라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해양적 확장설이거든. 해양적 확장설은 이제 해양자가 뭐 확장됐는지 밑에가 굴곡이 있는지 깊은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니 잠수해서 들어가 보려고 선생님 잠수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너희 그 한 10m만 들어가도 고막이 터질 정도로 굉장히 기압이 높다. 수압이 높다. 쉽지 않아요, 그게. 잠수함 타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요번에 100만 장자들이 잠수함 타고 들어갔다 다 죽었잖아. 뭐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그래도 기술이 되니까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뭐나 하지. 옛날에 뭐 1915년 막 20년에 뭐가 있겠냐,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 돛담배 타고 다닐 텐데. 안 그래? 그러면은 뭔가 전파를 쏘아가지고 얘가 깊이가 얼마나 되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뭐 낚싯대를 꽂든지 뭐.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갔다 왔다 해서 해양저를 우리가 탐사를 했다고. 음양측신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건 해양저 확장설이야, 이제. 그 다음에. 자, 해양저 확장설. 이거 별표 치세요, 이것도. 이 내용 자체가 나오거든요. 이게 4페이지. 내가 설명은 좀 이따 할 테니까 잘 봐봐. 지금은 마음 편하게 딱 들어주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역사가 간다. 그리고 나중에 밑줄 쫙 꺼놓고 다음에 할 때는 그냥 그 부분만 읽어보면 돼. 그때 내가 말했던 내용 기억하면서 막 외울 내용은 아니고. 자, 1962년에 헤츠와 디츠는 해령과 같은 지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양저 확장설을 설명했는데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는 자,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옆으로 이렇게 퍼진다고. 이 내용을 있잖아. 전반적으로 밑줄을 쫙 다 꺼놔. 그냥. 형광펜 말고 한 밑줄 정도나 꺼놔. 이렇게. 나중에 또다시 보게. 해령에서 아까 멘틀 대류가 상승해갖고 이렇게 해령에서 이렇게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거야. 해양이 확장된다고. 말 그대로. 그러면 상승부에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돼가지고 퍼지기 시작한다고.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나이는 해령이 생성되는 부분이거든. 해구에서 소멸되는 부분이야. 그럼 생각해봐. 너희가 태어날 때 나이가 가장 많냐? 죽을 때 나이가 가장 많냐? 죽을 때가 가장 많은 거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해령은 생성되는 갓난아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나이가 적겠지. 그리고 생성돼가지고 계속 퍼진다고. 그럼 계속 생성되고 있으니까 또 물어보자. 뭐 이건 표현이 좀 틀리긴 하지만 너희가 태어날 때 키가 작냐 크냐? 되게 조그마잖아. 그럼 해양지각도 처음 생성될 때 되게 얇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가서 해구에서 쌓여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쌓이겠지. 그럼 거기는 두껍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어? 그래서 상승부인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된다. 해구에서는 오래된 해양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간다고. 섭입이란 게 들어간다는 뜻이야. 왜 들어갔지? 해양지각의 밀도가 대륙지각의 밀도보다 커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섭입하여 소멸된다. 그러니까 해구의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 죽기 전이니까. 알아듣겠냐? 좀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하면 탁탁 들어올 거야 아마. 알겠지? 그래서 그 멘틀의 상승부에서 퍼져서 해양지각이 생성돼가지고 이렇게 퍼진다. 그럼 해양지각이 확장되겠지. 그래서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처음에 뭘 했냐? 대륙이동설 했다. 그 다음에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멘틀 대류설 나왔다. 그 다음에 그 멘틀 대류설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뭐 퍼져서 생성되고 뭐 소멸되고 이런 걸 설명한 게 해양저 확장설이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깊이를 재려고 음양측신법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럼 만약에 음양측신법은 뭐에 증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냐? 해양저 확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지. 이렇게 가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해양지각의 연령,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연령이 증가한다. 오케이? 가장 많이 비교하는 건 해령하고 해구거든. 해령, 해구 이렇게 비교하거든. 그럼 나이는 나이 비교했을 때 얘가 나이가 적겠지. 얘는 많겠고. 오케이? 많을 달을 써야 되나? 뭐 적을 수. 오케이?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겠지.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 연령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그 해양지각 우리 해령에서는
빵! 그래서 쭉쭉 퍼져갖고 해구에서 죽기 전. 그럼 계속 나이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심해져 퇴적물의 두께는 해령에서 아까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해령에서 빵! 해구에서 가서 계속 쌓여가지고 두꺼워진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베니오프 되는 말이 아마 나올 텐데 정신 차리고. 베니오프는 사람 이름이야. 알겠어? 베니오프 대라는 건 그 사람이 발견한 대야. 베니오프는 쿠릴 열도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을 분석한 결과 대륙에서 자 요것만 미줄 거라. 빨간 걸로. 해구에서 대륙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해구에서 대륙으로 갈수록 내가 그림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해구에서 대륙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차 깊어진다. 자, 그림 설명할게. 그림이 어디 있냐? 이거 아닌가? 찾아볼게. 내가 어디에 해놨을까? 자, 요 그림이거든? 요 그림. 요 그림 찾아봐. 요 그림이 5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 자, 요 그림인데 해양판이, 이게 해양판이거든요. 해양이야, 해양. 여기 지금 대륙이 있어. 대륙판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있잖아.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작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같은 해양판인데 해양판에 밀도가 큰 놈이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밀도가 큰 놈이 밑으로 들어간다. 알겠지? 그러면은 요 그림이 자 연화권은 아까 말했듯이 밑에서 뜨거운 해갖고 막 살짝 노골동말동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자 연화권이 밑으로 이제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밑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 들어가면서 판이야, 판. 돌멩이야, 돌멩이. 야, 돌멩이끼리 막 심하게 아무리 조금씩 움직여도 막 위에서 이제 이게 중력이 생기겠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끌릴 거 아니야. 판끼리 끌리면 얼마나 마찰열이 세겠냐. 그럼 뭐가 생기겠냐? 열이 생기겠지. 그럼 녹아버린다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천천히 할 테니까. 그러면서 밑으로 가면서 이제 녹으니까 지진하고 막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해.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내가 밑줄 그라고 했던 게 보였니? 그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그랬지. 그럼 A, B, C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어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진원의 깊이? 얘가 진원의 깊이가 진원이라는 건 지진이 일어나는. 알겠어? 좀 설명을 좀 할게. 듣기만 해라. 그거 갖고 내용을 나오진 않는데 이건 지구과학 투기긴 한데 진원이라는 건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진앙이란 건 그 위에 딱 쥐표면을 말하는 거야. 진원하고 진앙은 다르다. 어쨌든 진앙 신경 쓰지 말고 진원. 지진이 일어나는. 알겠어? 그러니까 엄청 막 끌리고 하니까 깊은 데서 여기 A, B, C 하면은 얘가 가장 깊은 데서 일어나고 그 다음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알겠어? 뭐 굳이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너희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게 진원의 깊이 하나 이렇게 써놔. 진원 깊이 A, B, C 표현하고 A, B, C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 써줘. 진원의 깊이. 해구지혜가 해구에서 대륙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알겠어? 오늘 자꾸 용어 하는데 너희가 지구과학을 배울 때 누가 그런 말을 설명 안 해주면은 되게 짜증나거든. 천발 지진이란 말 들어봤냐? 천발? 신발 지진이란 말 들어봤냐? 안 들어본 사람은 이제 지구과학 처음 하는 사람들인데 천발 지진이란 게 뭐냐면 천자가 얕을 천자야. 얕을 천. 얕은 데서 일어나는 지진. 모르는 사람 그거 써놔. 처음 배우는 사람은. 천발 지진? 얕은 데서 일어나는 지진이야. 천발 지진. 천발 지진. 그럼 깊은 데서 일어나는 지진은 신발 지진이라고. 신발 지진. 아니 모르는 사람 다 써도 돼. 처음에 쓰는 거지. 나도 옛날에
난 저게 문과도 아닌데 옛날에 나 사법고시 공부할 때 모르는 법적 용어 있으면 다 밑에 썼었어. 한자도 모르면 밑에 한자 밑에 다 쓰고 그랬었어. 그럼 뭐가 쪽팔려? 나중에 다 알면 되는 거지. 나중에 알면 다 지워버려. 누가 자꾸 보면은 나중에는 좀 쪽팔린 거야.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살짝 다 지워버리면 되지. 연필로 써놓고. 그래서 천발지진, 신발지진이야. 그럼 물어보자. A, B, C 중에 가장 얕은 지진은 얘겠지. C지. 그럼 C에는 뭐가 일어나겠냐? 천발지진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쭉 계속 깊어지지? 그럼 A에는 무슨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냐? 신발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지.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알겠지? 내가 너희 지구학 가르치면서 용어들 설명할 때 천발, 신발 이런 용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걸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설명하는데 천발지진, 얕을천. 신발지진, 깊을심. 알겠습니까? 오케이. 마음심 아니고 깊을심. 알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가 뭐 이야기하면 옛날에 그 수학 뭐 가르쳐 보면 뭐 이자 그러면 뭐 전부 두 이자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구학 용어는 있잖아. 항상 똑같거든요. 천 이렇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얕을 천이야. 심, 깊을 심이야 대부분.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지금 여기 하는 내용들이 지금 아직 내가 그 시험 문제 나오는 용어들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나오거든요. 자, 해양자 확정설 아까 이거 설명했고요. 자, 심해 퇴적물 하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설명했고 베니오프 대 설명했는데 요 그림 잠깐 볼래? 요 그림. 요 그림이 지금 5페이지에 있지. 요 그림. 아까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이렇게 퍼진다고 그랬죠. 거기가 해령입니다. 해령. 해령에서 퍼져갖고 봐봐. 이렇게 퍼지고 봐봐.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가지 않잖아. 이렇게 퍼지잖아. 이렇게 퍼지니까 이 부분이 뭐가 생기냐? 열곡대가 생긴다고. 열곡대. 알겠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곡대. 새로운 해양이 생성돼갖고 퍼진다고. 열곡. 보이냐?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 그리고 이렇게 퍼져갖고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 데가 해구가 되는 거고. 해구란 말은 들어봤지? 마리아나 해구 들어봤냐? 마리아나 해구. 굉장히 깊숙한 거잖아. 이게 해령에서 해령은 있잖아. 안 깊어.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들어간 이 부분이 해구야. 해구. 그러니까 깊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퍼진다. 그림 주의해 놓고 자, 베니오프 대 설명했고, 자, 요거, 별표 3개.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와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거 있지? 여기 별표 3개. 이게 4페이지에 보면 판구조론의 정립 바로 위에.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와 해저 확장, 요게 써있는 거 있지? 별표 3개.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해령에서 퍼져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지작이란 건 지구 자기장 말하는 거야. 지구 자기장. 그의 무늬가 나오는데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그 정지작이란 게 있고 역지작이란 게 있어. 정지작에는 똑바른 거고 역지작에는 거꾸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줄무늬가 나오거든. 줄무늬가. 그래서 그 줄무늬가 자잉 해양 지각에 기록된 해저 고지작의 줄무늬가 해령과 자 지금 말하는 거 형광펜으로 빨갛게 밑줄 그어라. 해저 고지작의 줄무늬가 자 계속 밑줄 그어. 해저 고지작의 줄무늬가 해령과 거의 나란하게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 여기 딱 빨갛게 밑줄 그어놔. 요게 기본이거든. 원래. 자 그림 보여줄게. 자 요거 그림이 5페이지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조금 하고 쉴 테니까 좀 정신 좀 찾아봐. 지금 우리 해양자 확정설하고 있습니다. 판구조론까지 변원단층까지 하고 쉴 테니까 정신 딱 차려봐. 여기 보면은 처음에 해령이 생성될 때는 정자극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또 지나면 이제 올라오면서 또 역자극기가 생겨. 그럼 무늬가 지금 중간에 역자극기가 있고 정자극기가 있겠지. 이렇게 시커먼 놈, 하얀 놈. 그 다음에 또 저기 정자극기가 또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해령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커먼 놈, 하얀 놈, 시커먼 놈, 하얀 놈 이렇게 딱 줄무늬가 뭐가 되겠니? 대칭이 되겠지. 그게 원래 기본이라고. 근데 2023년 작년 수능에는 그림이 나왔는데 중간에 대칭이 없어. 자, 어디서 대칭된다고 그랬냐, 내가 금방? 해령에서 대칭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대칭이 없어. 그럼 중간에 뭐가 없는 거야? 해령이 없는 거야. 그게 올해 수능 문제 15분 킬러 문제였어. 아이씨,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여튼 어쨌든 알겠지? 어려운 문제였다고. 알겠어? 어렵다기보다는 잘못 낸 문제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문제가 좀 답은 찾을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했으면 해령에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해서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 문제에 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 그게 뭐야? 해영자 확정설의 증거라고. 해영자 확정설. 그럼 해영자 확정설로 있잖아. 해령에 생성돼가지고 해구에 소멸된다. 생성된다. 그리고 거기에 뭐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해영자 확정설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반복되면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아까 해령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우리 지금 이제 처음에 뭘 배웠냐? 대류기동설, 멘틀 대류설, 해영자 확정설. 이제 판구조론만 배우면 끝나. 판구조론. 자, 판구조론. 판구조론 하면 이제 변환단층을 생각해야 돼.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 있잖아. 뭐 그림이 막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변환단층 그림이 5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5페이지. 뭐입니까? 근데 이런 그림보다는 너희가 눈에 딱 띄는 그림이 이거야, 이거. 요런 그림. 요렇게 있잖아. 막대 모양으로 생긴 게 해령이야, 해령. 해령.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 어긋난 부분 있죠, 여기. 여기가 변환단층이야. 변환단층. 야, 아까 해령에서 뭐가 생성됐냐? 조금 이따 쓸 시간 줄게. 설명 조금만 듣고. 해령에서 아까 해양지각이 생성돼갖고 요렇게 움직였지. 얘도 요렇게 움직였다가 여기가 어긋난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변환단층이라고 그래. 알겠어? 이제 너희 그 5페이지의 그림 보면은 좌측에 보면 막 저 대서양 중앙 해령에 막 실제로 촬영해 보면은 이렇게 어긋난 부분이 생긴다고. 여기가 변환단층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요거 하나 그려주고 변환단층에 여기 XX 친 게 여기도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천발지진. 아까 천발지진이 무슨 지진이라고 그랬어? 얕은 데서 일어나는 지진이라고 그랬죠. 천발지진. 요거 하나 그려놔.